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2단원 어펜딕스까지 모두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3단원 공부를 하기 전에 2단원 배웠던 것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고 새로 3단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 물론 앞으로도 크게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렇게,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중요한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는 이유는, 어, 강의 소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공 공부를 하시는 것처럼 이 경제학 원론 과목을 공부를 하시지는 말고, 어, 교양으로서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시험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그때그때 중요한 개념들 배웠던 것을 매 단원이 끝날 때마다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긴 했는데 우리가 중간고사 퀴즈를 보게 된다고 하면 그때에도 시험 문제 유형이 예를 들어 객관식 아니면 true false 아니면 단답형 주관식 아니면 계산 문제 그 정도로 중요한 개념들 수업 시간에 다뤘던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세세한 뭐 그런 곳에서 문제를 출제하지 않으니까 어, 다시 한번 강의 소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때 그때그때 공부를 하고 또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중요한 개념을 같이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교양으로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2단원 내용을 한번 중요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도 인트로덕션 내용이다 보니까 경제학이 어떤 건가, 뭐 하는 거 과목인가에 대한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학은 사회과학, 과학으로서 경제학자들도 일종의 사회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이론, 가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래서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가 분석을 했더니 내가 세웠던 가설과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름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 이론을 연구를 하는 것이 밝히는 것이 경제학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가설을 만들고 이론을 만들고 이게 또 시대가 변하거나 아니면 상황이 변하거나에 따라서 틀릴 수 있으니 또 현상을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경제학자들이 경제 이론을 만들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물리, 화학, 생물 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실험은 아니고 조금 실험의 성격이 다르다라고 했었죠. 뭐냐면 어, 인플레 통화량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실제로 야기하는지를 알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실제 이 우리나라 경제 아니면 미국 경제를 가지고 통화량을 갑자기 막 늘려보고 와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발생하네? 라는 실험을 해볼 수는 없잖아요. 이 인간 사회를 가지고 실험을 해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사회과학에 속하는 이 경제학은 그런 어떤 실제적인 사람을 가지고 하는 실험은 조금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공계열 학과들에서 말하는 일종의 레보레토리 익스페리먼트에 해당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 경제 상황 아니면 어떤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수치, 데이터로 수집을 하고 그것이 내가 생각한 가설과 맞는지 틀리는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학에서는 많은 가정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어, 그, 뭐, 속해 계시는 화학과, 물리과, 뭐, 생명과 등등에서도 많은 가정을 사용을 하시죠. 그 이유가 바로 모든 것을 다 고려를 하기에는 이게 포커스가 안 되잖아요. 포커싱이 안 되니까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좀 덜 중요한 것들은 좀 간소화시키는 그러기 위해서 가정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또 이것도 경제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가정이 달라지게 되면 뭐 실험 세팅이 바뀌는 거니까 결론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고 이제 또 어려운 얘기 아니었고 또 다 이해하셨을 내용인데 경제학에서도 다양한 경제적 모델을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이어그램이나 수식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앞에서 설정해 놓았던 가정에 전제해서 뭐 이런 경제적인 모형들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2단원에서 크게 두 가지 좀 심플한 경제적 모델을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가 바로 이 Circular Flow 모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죠. firm과 household라는 두 economic agent 혹은 economic players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 안에 시장으로는 실제적인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이 하나 있고 또 그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 혹은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생산 요소를 사고 팔고 하는 시장 두 가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펴보았고 앞에서 말한 것을 여기 그림에서 firm, household 이렇게 표현을 했고 실제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팔고 하는 시장 그리고 이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 혹은 만들기 위해 필요한 생산 요소를 사고 팔고 하는 시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보면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팔고 하는 시장에서는 회사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제 가게가 그것을 사는 입장이었는데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그 반대로 하우스홀드가 노동력 뭐 그런 것을 회사에 팔고 돈을 받고 팔고 이제 회사로부터 회사가 그것을 사가는 노동력을 사가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점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앞에 그림에서 이 두 화살표가 서로 그 진하게 색깔이 다른 것이 되어 있었는데 바깥에 있는 이 화살표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나타냈다. 반면 안쪽에 있는 화살표는 인풋과 아웃풋 생산 요소와 실제로 생산된 물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표현을 했다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경제 모델은 Production Possibilities Frontier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었고 살펴보면 이런 모양, 이런 그러니까 원점에서 이 바깥쪽으로 볼록한 모양의 그래프가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였습니다. 주어진
어떤 생산 요소를 덜 이용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경우는 이렇게 D점과 같이 이 프론티어보다 안쪽에 있는 경우, 즉 inefficient한 경우가 있었고, 이 어떤 주어진 경제 상황 하에서 가진 인풋을 최대한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을 생산을 하는 경우는 이 프론티어의 점이 찍히는 경우들 F, A, B, E에 해당하는 즉 efficient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즉 inefficient한 경우와 이런 efficient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opportunity cost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 그림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요 A점에서는 지금 자동차 600대, 컴퓨터 2200대를 생산하는데, B점에서는 자동차 700대, 컴퓨터 2000대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한 대의 기회비용, 컴퓨터로 나타내 표시를 해주는 기회비용은 자동차 한 대당 컴퓨터 두 대가 이렇게 기회비용이라고 A와 B점을 이용해서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efficient한 경우와 inefficient한 경우가 있었고,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프린시플 1번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기회비용, 만약에 A에서 B로 이동한다 라고 하면 컴퓨터 200대를 포기하는 대신 자동차 100대를 더 만드는 뭐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든지 기회비용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처음 시간에 배운 경제, 우리 사회에는 뭐 때문에 리소스가 scarce,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 그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opportunity cost와 관련해서 그래프와도 관련해서 살펴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앞에서 본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원점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볼록한 모양의 Production Possibilities Frontier가 그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게 지금 즉 기울기가 지금 기울기가 곳곳에서 따지는 것의 기울기가 다 다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뭐 요 지점에서의 기회비용, 요 지점에서의 기회비용, 요 지점에서의 기회비용이 각각 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2점, 그래프상에서 2점에 있는 것과 같은 곳에서는 자동차의 오퍼튜니티 코스가 굉장히 큰 거고, 그래프의 F점과 같은 곳에서는 자동차의 오퍼튜니티 코스가 낮고, 이제 컴퓨터의 오퍼튜니티 코스가 반대로 상대적으로 크다. 뭐,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프론티어 혹은 뭐 그래프 안에서 뭐 요점으로 뭐 이동을 한다든지, 즉 그래프 이 선을 따라서 along the line에서 move along the line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테크놀로지컬 어드밴스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예 그래프가 밖으로 쉬프트를 하게 된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즉 더 많은 생산 요소를 이용해서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다라거나 하게 되면 아예 그래프가 밖으로 쉬프트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겨 3번과 같이 예전에는 요 파란색이었는데 어떤 뭐 경제적인 기술의 발달 아니면 생산 근로자의 어떤 스킬이 향상되었다든지 뭐 그런 어떤 요인들이 있다면 이렇게 아예 그래프가 바깥쪽으로 쉬프트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F번 요 소단원에서는 경제학은 크게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와 매크로 이코노믹스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했습니다. 음, 뭐냐면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라는 것은 가게나 기업이 주어진 경제 상황 하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함으로써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어떤 좀 이코노믹 에이전트 단에서의 작은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라는 것이었고, 또 매크로 이코노믹스라는 것은 뭐 물가가 오르면 아니 통화량을 늘리면 인플레이션 즉 뭐 물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뭐 실업률이 경제 성장이 올라가면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경제에서 큰 어떤 거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매크로 이코노믹스였습니다. 물론 이 마이크로와 매크로 이코노믹스 이 두 가지는 이렇게 구분이 되긴 하지만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2.2 부분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첫 번째로 크게 두 가지 스테이트먼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파지티브 스테이트먼트라는 것과 노머티브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파지티브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은 어떤 있는 사실을 그냥 묘사하는 것, 즉 여기처럼 최저임금법은 한다.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 맞다고 하면 최저임금법은 실업을 유발한다. 이렇게 그냥 팩트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이 있었고, 그렇지 않고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라고 이렇게 영어 표현에서 should를 사용한 것처럼 뭐뭐뭐를 어떻게 해야 한다. 라는 어떤 처방을 내리듯이 이렇게 prescriptive 하듯이 하는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노머티브 스테이트먼트를 하게 되다 보니까 경제학자들이 이런 어떤 정부 기관 아니면 중앙 부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정부 기관들에 소속이 되어서 그 기관의 이제 장 아니면 무슨 뭐 조직의 본부장 뭐 그런 분들한테 경제적인 조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청와대에 이제 경제정책 보좌관이라는 분들이 있고, 또 기획재정부에도 경제학을 이때 지식을 갖추신 분이 있고,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뭐 사법부, 그리고 국회에 있는 예산처, 그리고 중앙은행 이런 곳에서도 경제학자들이 어드바이저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어떤 조언을 장들, 헤드들한테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조언이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로서 처음에 어떤 정책을 해야 됩니다라고 조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수많은 뭐 이거를 노이즈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수많은 변수들이 개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면 경제학자로서는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하면 끝인데 여론은 어떨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이것이 언론에는 어떻게 보도가 될지, 그래서 뭐 언론과의 어떤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아닐지, 그리고 국회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과연 찬성을 해줄지, 승인을 해줄지, 쉽게 통과를 시켜줄지, 아니면 아무래도 이 정치를 하는 분들은 표를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본인들이 어떤 다음에 또 출마를 했을 때 뽑히는데 어떠한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처음에 경제학자가 조언을 한 것과 다르게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조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끼리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 경우도 있고, 물론 어떤 현실에 대해서 경제학자가 의견을 내고 반대의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경제학자가 반대를 하거나 혹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거나 하는 것은 크게 첫 번째, 요 A번에서는 과학적인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로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 혹은 C번으로 넘어가서는 인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 뭐 이런 이유들이 경제학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말을 하게 되는 혹은 반대를 하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요 C번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렌트 컨트롤, 그러니까 뭐 전월세 상한제, 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이 경제학자들은 그것을 시장을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 많은 국가들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어떤 정부 입장에서는 주거복지, 서민들의 주거복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렌트 컨트롤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었고, 반대로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관세라든지 어떠한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없애고 최대한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경제학자들 대부분 찬성하는데, 실제 세상에서는 어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든지 정치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다든지 하는 이유로 다양한 자유무역을 막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록에서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경제학에서는 그래프를 통해서 전달력을 높이고 수식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것을 시각화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래프를 활용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변수 하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있었고, 뒤에서 나왔던 것처럼 변수를 두 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파이 그래프, 바 그래프, 그다음에 시계열 그래프, 뭐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베리어블이 한 개인 경우의 그래프였습니다. 그리고 베리어블이 두 개인 경우에는 x, y 좌표, 이런 코디네이트 좌표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였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 스캐터 플롯에 해당하는 그래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5,2.0, 25,3.5 요렇게 x, y라는 좌표라는 것을 이용해서 두 가지 변수, 여기 두 가지 변수를 이렇게 짝을 이뤄서 표시를 하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 변수를 그래프에 표현을 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이 피겨 A의 2번 그래프에서는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스캐터 플롯을 해서 찍어 보았더니 어떤 관계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었고, 이 경우에는 공부 시간이 길수록 GPA가 높더라라는 것까지 일반화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다음 그래프, 다음 사례를 통해서 또 이러한 것도 살펴보았었죠. 소득이 4만 달러인 경우 안에서는 이렇게 책 권당 가격이 높아질수록 구입하게 되는 총 책 권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총 소득이 인컴이 3만 달러일 때나 5만 달러일 때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총 인컴이 300일 때보다는 400일 때, 400일 때보다는 500일 때, 이제 뭐 가격이 어찌 됐든, 총 구매하는 책의 숫자는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늘어나더라라는 것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득이 이제 중간에 있을 때 X좌표와 Y좌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스캐터 플롯을 그릴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한 선으로 이을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한 권당 책 가격이 높아질수록 더 적은 수의 총 책을 사게 되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거티브, 그러니까 역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고 앞의 사례처럼 이제 포지티브한 경우의 그래프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movement along a curve, 그러니까 직선 안에서 직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겠고 총 소득이 아예 변하는 것과 같이 x, y 변수에 해당하는 거 아니고 그 이외의 변수가 변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i의 직선 자체가 쉬프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피겨 A의 4번에 해당하는 것처럼 인컴이 아까는 4만일 때, 4만 달러일 때만 살펴보았는데 그렇지 않고 3만 달러로 줄거나 혹은 5만 달러로 늘거나 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 커브가 자체가 아주 쉬프트를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기울기라는 것도 간략하게 살펴보았었는데요. 뭐 다름 아니라 기울기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 바로 기울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울기는 우리가 뭐 앞에서 바로 정리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버드 슬로핑, 즉 플러스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다운워드 슬로핑, 즉 네거티브인 기울기를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극단적인 것부터 말을 하면 이렇게 기울기가 0인 경우도 있고 약간 파지티브, 스티프하게 파지티브, 그리고 여기 마지막처럼 아예 버티컬, 수직인 경우까지도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가 0이었다가 여기 마지막 이 90도인 경우에는 무한대까지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것은 쉽게 이해를 하셨을 텐데 어떤 변수 두 개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과 그 두 변수 간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살펴보았었는데 여기 지금 집에 있는 라이터의 개수와 암 발생과의 관계를 통해서 마치 이 집에 라이터가 많을수록 암 발생이 많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뭔가 조금 빠진 것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바로 집에 라이터가 많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담배를 많이 핀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그래프 안에 오미티드 베리어블이 있다. 즉 뭐냐면 흡연, 스모킹이라는 것, 시가렛 스모크, 넘버 오브 시가렛 스모크라는 것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요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리버스 커절리티를 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경찰관이 많을수록 그 지역의 범죄 발생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범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경찰관이 더 많이 배치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 2단원에서는
인트로덕션의 연장선에서 경제학 또 과학이라는 것부터 출발해서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모델 두 가지, 그다음에 부록에서 그래프와 관련된 것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2단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